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하나된 소리 DKBS에서 보내드리는 11월 27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1월 27일 목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제5회 그린 리모델링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5 한국수력자원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공통 영어교양 면제 추가 신청을 안내합니다. 헝가리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제5회 그린 리모델링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접수 기간은 12월 8일까지입니다. 공모 주제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설계 등이며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시장 내역은 최우 수상 1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 리모델링 찬조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5) 한국수력자원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접수 기간은 12월 14일까지입니다. 공모 주제는 한국수력 원자력 업무 효율을 높이는 적용 가능한 혁신 아이디어 등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시장 내역은 대상 300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력자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공통 영어교양 면제 추가 신청을 안내합니다. 대상자는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웹정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며 면제 기준은 토익 850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헝가리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선발 대상은 2026년 가을 헝가리 소재 대학 및 대학원 입학 희망자 100명이며 선발 분야는 제한 없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6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장학금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선발 대상은 2026년 가을 중국 소재 대학 및 대학원 입학 희망자 28명이며 선발 분야는 제한 없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1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장학금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할루루의 시간을 달리네와 로고송 듣고 위기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하는 코너 위기탈출 드크브스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위기 탈출 드크브스.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 여러분은 잘 대처할 수 있으신가요? 막상 마주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상의 인물들이 겪는 위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텐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점심, 새롭게 돌아온 위기탈출 드크브스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위기탈출 드크브스의 진행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라와 사회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시나요? 오늘 위기탈출 드크브스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특히 전쟁 또는 폭격 등 군사적 공격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럼 바로 가상의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공습경보 재난 문자가 울리고 동시에 도시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TV에서는 국민 여러분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십시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죠. 진짜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움도 잠시. TV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을 듣고 A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실제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 A씨는 공포에 질렸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졌죠. 일단 A씨는 당장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리에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공습경보를 마주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가장 올바른 대피 요령은 무엇일까요? 1번, 비상물품이 있는 집 안에 숨어 방송을 기다린다. 2번, 차량을 이용해 최대한 빠르게 도시 외곽으로 벗어난다. 3번, 가장 가까운 지하 대피소 또는 지하 시설물로 이동한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정답은 3번, 가장 가까운 지하 대피소 또는 지하 시설물로 이동한다 였습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하 대피소 찾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 미리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대피할 때는 화학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일 번, 집 안에 숨어 안내를 기다리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수도권이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장사정포는 파괴력이 크지 않아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정도면 거뜬히 버틸 수 있지만 문제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공습경보 소리를 듣는다면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 즉 5분 안에 신속하게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소로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도로가 금세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군 작전 수행에도 심각한 방해가 되거든요. 걸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공습경보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차량을 공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지하철역, 대형 건물 지하 등 주변의 지하 공간으로 즉시 몸을 숨겨야 합니다. 또 하나, 옥상, 고층, 유리창 근처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전달되거든요. 벽이나 기둥 뒤에서 몸을 낮추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공격이 잦아들고 경계 경보로 바뀔 때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죠. 대피소 내에서도 TV나 라디오 등 정부의 공식 안내 방송을 주시하며 지시에 따라야 해요. 지금까지 공습경보 시 행동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평소 행동 반경 내 대피 장소를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위기 상황으로 넘어갈 텐데요. 전쟁 상황에서 건물의 파괴는 피할 수 없죠. 이번에 폭발 등으로 건물이 무너진 이후 잔해에 갇혔을 때의 위기 상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죠.
B씨는 공습 경보를 들었지만 짐을 챙긴다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결국 폭격을 맞은 건물 잔해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주변은 온통 무너진 콘크리트와 흙먼지로 가득하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죠. 다소 시간이 지나 폭격이 잠잠해지고 공습 경보가 경계 경보로 전환되자 구조대가 접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B씨는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침착하게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력 및 정신력 유지입니다. 무분별한 체력 소모는 생존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명이나 무의미한 몸부림은 오히려 2차 붕괴를 유발할 수 있죠. 그럼 바로 잔해 속에 갇혔을 때 생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역경기 뒤 빈 하늘 봐. 잔해 속에 갇혔다면 먼저 호흡기를 보호해야 해요. 먼지와 유독물질이 많은 폐쇄 공간에서는 마스크나 천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요. 단단한 벽체 옆이나 기둥 혹은 테이블 아래처럼 추가 붕괴에 대비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는 체온을 유지해야겠죠. 주변에 덮을 것이 있다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생존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그토록 사랑하길래 몇 번을 살아났나요? Hey kid, close your eyes.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여기 전쟁터에서 인명이 끝나면 비명이 들릴 테니까.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소리보다 규칙적인 두드림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돌이나 금속 같은 단단한 물건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면 진동으로 구조대가 위치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휴대폰은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필요할 때만 잠깐 전원을 켜서 신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구조대가 가까이 있다고 느껴질 때만 큰 소리로 외쳐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동상 쓰러지는 모양. 돈보다 사랑이 필요한 걸 우린 왜 몰랐을까? 숨이 주는 줄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펴 물이나 음식이 있다면 조금씩 섭취하며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에요. 만약 잔해에 깔리거나 잔해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마다의 추억에 울고 웃던 그때가 또 다른 추억이 되어 남았네. 전쟁 같은 세상 오늘 위기탈출 드크베스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과 붕괴 건물 속 생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저는 코난 그레이의 보드카 크랜베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위기 대처법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친구여 친구여 절대 잊지 않아.
흘렀던 눈물이 가슴을 적시며 힘겨운 하루도 다 잊혀져 간다. 귓가에 맴도는 절부지 웃음.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장하영, 안효림, 기술 정다은, 진행 박은혜, 제작의 DKBS였습니다.